자, 오늘은 2022년 편입시험에 합격하신 강다현 학생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편입학에 이공계로 성균관대학교,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인하대학교에 합격하였고 1차는 추가로 홍익대를 합격했고 그리고 최종으로 성균관대학교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선물을 간단하게 준비했는데요. 네. 자, 네,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쁘죠? 잠깐 보여주세요. 네, 이겁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자, 원래 제가 알기로는 화학과셨는데 성대화학과로 이제 과를 유지하면서 편입을 하시게 됐어요. 그럼 화학과가 싫어가지고 이제 과를 바꾸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럼 어떤 다른 동기 때문에 편입을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나요? 저는 4학년을 끝나고 나니까 진로를 이제 취업을 해야 할지 대학원을 가야 할지 이제 고민이 많이 됐는데 학교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꿈이 이제 대학원을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꿈을 위해서는 조금 더 높은 학부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이제 편입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이 편입 준비생분들은 이 다현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그 내용이 가장 궁금할 텐데요. 학원에 언제 들어오셨고 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자신의 이제 공부 방법을 친구들에게 들려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어떤 계획으로 공부를 해 나가셨나요? 저는 4월부터 김영 편입 부평을 다니기 시작했고 상반기에는 이제 이공계는 수학이랑 영어를 두 과목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영어를 잡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는 그래서 말이에요. 제가 초반에 영어를 잡지 못해가지고 후반이 되게 힘들었는데 상반기에는 대체적으로 기초 문법 그리고 논리 기본 단어 위주의 공부를 했습니다. 문법을 상반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끝내놨기 때문에 수업을 들을 때 지쳐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초반에 받은 자료들이 나중에 되게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걸 따로 정리해서 모아두고 자주 볼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영어랑 수학은 한 6대4 정도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네, 초반에 이제 나가는 자료들이 이제 기본 자료들인데 그 기본적인 것들은 또 까먹으면 반복적으로 봐줘야 돼서 네, 맞아요. 초반에 받은 것들 잘 정리하신 건 너무 잘했어요. 그게 제가 프린트 좀 가져와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다 버리셔가지고 끝나가지고. 네, 그 끝나자마자 바로 다 버린 겁니까? 네. 네. 돈 많이 좀 받았어요. 도움은 받았지만 끝나자마자 성대 붙자마자 그냥 바로 버렸다. 그렇군요. 네, 다시는 안 볼 테니까. 네, 그러면은 그 상반기에는 이제 수학보다는 영어를 좀 더 많이 공부했다. 6대 4의 비율로 영어에 좀 더 힘을 실었다라고 했는데 정말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반기 쪽에서는 수학에 이제 진도가 있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죠. 공업 수학 2까지를 다 진도를 다 나가신 건가요? 공업 수학은 원까지만 나갔는데 수학 자체가 미분, 적분, 선형대수, 다분수, 미적분, 공업 수학 이렇게 5과목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양이어서 나중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하반기에는 좀 더 수학에 치중을 하셨겠네요. 하반기에 공부했던 것도 조금만 들려주세요. 하반기에 이제 수학 범위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영어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근데 영어를 놓으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성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많이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단어들 많이 미뤄왔는데 그것들 다시 다 챙기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주시는 것 중에 동의어 자료를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단어가 나중에 가면 비슷한 단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외우는데 엄청 헷갈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동의어 자료랑 이제 비슷한 단어들 묶여있는 자료를 통해서 좀 더 해석을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얻어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고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영어 공부를 하였습니다. 네, 정말 칭찬하는 내용은요. 일단 어휘 프린트를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외웠다는 거. 제 프린트들은 일단 좀 가벼워서 이제 매달 1주차에 이제 프린트가 나가고 있는데 그 달마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외웠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 부평 기명 같은 경우는 프린트를 제공하는 또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편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부평 기명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프린트를 만들 때 이제 어휘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 때 가장 시간을 많이 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프린트들을 정말 좀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어휘 관련된 앨범도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 노래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림 그리고 하는
하는데 그렇게 힘을 쏟고 있으니까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시험 직전에 다다랐을 때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이게 제일 궁금하긴 해요. 아, 왜냐하면은 그땐 저희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현 씨를 잘 못 챙겼어요. 12월, 12월은 그 학생분들도 심리적인 압박감이 되게 클 겁니다. 강사도 엄청 바쁜 시기고. 자,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수학만 보는 학교가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대랑 중앙대학교랑 경희대학교가 경희대랑. 있어서 수학에 대한 압박이 엄청 커져가지고 시험 직전에는 영어 공부 자체를 따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장 도움이 됐던 게 12월에 정규 수업에서 들었던 학교별 논리 수업과 파이널팩 특강으로 들었던 건국대 논리가 진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시험장에서 수학을 푸는 것보다 영어를 푸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읽고 공부한 덕분에 이제 시험장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공부하면서 학교 논리를 반복적으로 읽고 분석해진 자료를 꼼꼼히 읽으면서 기출에 적용하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방식으로 시험 직전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 기출을 풀 당시에는 성적이 진짜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한쪽에 분석 자료집을 놓고 한쪽에는 기출을 펴놓고 기출 푼 방법이 맞는지 계속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더니 이제 직전에 이제 시험을 이제 볼 때 더 많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제 대학별 공략집을 다 보셨나요? 네, 그걸 네. 위주로 다른 건 따로 공부 안 하고 그냥 MVP랑 이제 그 동의어 그 살짝 봤고 그리고 음, 이제 학교별 논리를 제일 음. 위주로 봤습니다. 학교별 논리 아니고 대학별 논리인데. 대학별 논리를 위주로 봤습니다. 남의 강좌 이름을 왜 학교별 논리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대학별 논리. 대학별 네, 일단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제 정규 수업과 특강을 다 주로 들어주신 학생인데요. 건대는 좀 많이 오랫동안 해야 될 것 같아서 3시간으로 특강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12월 달에 다른 주요 대학들도 이제 대학별 논리로 공략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빠르게 해나갔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강좌들이 있긴 하지만 뭐 유형별 논리나 테마별 논리나 그런 것도 엄청 오래 준비했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건 대학별 논리 쪽인 것 같아요. 이 대학마다 특징 있는 걸 잡아내려면은 저도 이제 한 10년치 정도는 거의 뭐 외울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공들였던 강의를 또 얘기해 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이공계는 이제 음, 건국대랑 성균관대 같은 경우엔 영어랑 수학을 한 번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간 분배가 진짜 중요한데 그렇죠. 수학이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제 영어에서 그러면 가장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데 이제 그 대학별 논리를 통해서 시간 단축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수학에 오랜 시간을 쓸 수 있던 게 아무래도 학교 비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과생들이 제 수업에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좀 시간 단축하는 거, 논리 쪽에서 시간 단축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논리 문제는 풀 때 사람들마다 시간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이나 어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시간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마지막 대학별 논리할 때는 시간 단축에 대한 얘기를 워낙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멘트. 네, 깔끔하게.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 점수가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50점, 막 30점 이렇게 나왔을 때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네? 마지막이요? 마지막엔 50점이었고 이제 시험 막 2달 전, 3달 전 이럴 때 30점 이렇게도 나오고 그래서 그럼 떨어졌네요? 그래서 막 포기해야겠다. 나는 어, 영어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랑 상담도 많이 하고 막 고민도 많이 하면서 그냥 포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이제 계속 선생님이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셔가지고 그게 되게 큰 도움으로 다가와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중간에 점수가 너무 나오지 않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면은 모두 좋은 학교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다현 학생과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제가 작년 1년 동안 이제 다현 학생을 좀 지켜봤을 때 제가 나름 판단한 것은 일단 이 친구의 가장 잘했던 건 초반에 영어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초반에 아까도 말했지만 초반에 영어를 좀 더 힘을 실어서 했다는 거. 그래서 후반부에 수학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준비하면서도 영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면서
지금 영어를 치는 대학들을 지금 다 붙었거든요. 건대나 성대를 이렇게 붙었다는 것은 영어 수학을 좀 골고루 잘했다는 거죠. 상반기에 영어를 좀 했던 것이 좀 장점이 되지 않았나 이 생각도 해보고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이 친구가 좀 계획적인 스타일이에요. 제가 보는 게 맞나요? 약간 네, 그런 계획 짜고 좀 지키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제 시키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스타일이 아니고, 자기가 계획을 짜고, 자기가 모자란 것을 스스로 채워나가고, 찾아서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 스타일이라서 되게 잘 먹혔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꼼꼼하게 계획을 짜고, 자기가 찾아가는 스타일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방식 자체가. 자, 오늘 그 제가 지켜봤던 학생이 이렇게 합격해가지고 너무 기분 좋은 자리였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대학생을 너무 잘하시고요. 우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죠. 네. 자, 안녕. 감사합니다.